오늘도 야담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 제1의 세도가 최정승 대감에게는 금지옥겸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이 막내딸이 나이 20에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요. 이게 웬걸 혼인한 지 3년도 지나지 않아 서방이 돌림병으로 죽고 말았지요. 하여 막내딸을 끔찍이도 아꼈던 최대감은 딸을 친정으로 불러 1년간 자숙을 시킨 뒤 얼른 재가를 시켰답니다. 헌데 이게 무슨 병고일까요? 시집간 첫날 밤 서방이란 작자가 술을 너무 들이키는 바람에 급사를 했지 뭡니까. 졸지에 서방을 2번이나 잃은 막내딸은 친정으로 쫓겨나고 말았지요. 그렇게 과부가 된 새색시는 백엔잎을 눈물로 적셨답니다. 어휴,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무슨 기구한 팔자란 말이냐? 허나 의지의 최대감은 기어코 3번째 신랑을 물색했습니다. 바로 남봉꾼으로 소문난 구례의 사또 박윤수였지요. 아비 눈에 마음에 드는 사내는 아니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서방을 2번이나 잡아먹은 여인이라고 다들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니 한양 양반가에서는 도무지 남편감을 구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여 최대감 입장에서도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일개 지방 현령이 어찌 내 부탁을 거절하겠는가? 거기다 내 사위가 된다는 것이 어디 보통 행운이란 말인가? 최대감은 박사또를 어르고 달래서 기어코 딸과 혼인을 시켰답니다. 그리하여 졸지에 3번이나 시집을 가게 된 막내딸은 구례로 가는 가마에 실려 박사또에게 보내졌지요. 그렇게 막내딸은 구례의 사또의 안방마님이 되었답니다. 헌데 문제는 그 뒤였지요. 아니 박사또 이 새가슴 양반이 도통 안방마님과 합방을 하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에휴, 정승 눈치가 무서워 데려오긴 했다만 동침은 다른 문제로다. 괜히 건드렸다가 횡액이라도 당하면 어쩌누? 하여 박사또는 혼례를 치른 이후에도 안방마님은 거들떠도 안 보았습니다. 대신 매일 밤이면 밤마다 구례의 기생집을 순례하니 집에 들어오는 날이 사흘의 하루가 될까 말까였답니다. 그렇게 박사또가 미인들을 옆에 끼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동안 이 안방마님은 애꿎은 허벅지만 찌르며 날밤을 새고 있었지요. 그러기를 한 해, 2해, 어느덧 3번째 해가 저물어 3년이 되었습니다. 안방마님의 나이도 슬슬 30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억울하구나. 힘들게 시집을 왔는데 서방을 2번이나 잡아먹은 여인네라며 무시를 당하는구나.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 나이에 생거부 신세란 말인가. 안방마님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가슴을 쳤습니다. 사실 안방마님의 미모는 그야말로 절정에 달했지요. 농익은 과일처럼 향기로운 마님의 미모는 절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헌데 그러면 뭐합니까? 서방이 돌아보지를 않는데. 외로움에 사무친 마님은 자꾸만 신경이 거칠어졌습니다. 홀로 늙어간다는 생각이 마님의 폐악질은 점점 심해지기만 했답니다. 아니,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게으름을 피우느냐. 어서 일들 나가지 못하겠나. 덕택의 애꿎은 머슴들만 쥐잡듯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잠시라도 숨을 돌리려고 하면 안방마님이 득달같이 달려드니 허리 한 번 펴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지요. 그리하여 사또 집안 머슴들은 마님의 등살에 모시겨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하였답니다. 결국 어느 날 아침 계집종 개순이가 와서 하는 말이 머슴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마님, 집안 머슴들이 죄다 나가불었구먼요. 장작 팰 사람도 없는데 어쩌지요. 뭐시? 잔소리 좀 했더니 그걸 못 참고 기어나가? 이런 참을성이라곤 약에 쓸 데도 없는 것들 같으니. 마님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제깟 것들이 나가면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고. 아래 것들이야 다시 뽑으면 되는 게 아니냐. 안방마님은 콧방귀를 끼면서 새로 머슴을 모았습니다. 헌데 아무리 기다려도 머슴이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지요. 문 앞이 아주 파리만 날렸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님에 들어온 성질이 이미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버렸으니까요. 큰일이구나.
이러다간 물도 못 길어먹게 생겼어. 평생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본 마님인지라 슬슬 몸이 달았지요. 하인이 없으면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마님이 자기 손으로 뭘 하려니 눈앞이 아득했지요. 하여 안방 마님은 하루가 다르게 황폐해지는 집안을 지켜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구려. 여기 머슴을 뽑는다고 하지 않았어? 한 사내가 사또집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것이 아주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잘생긴 사내였답니다. 사내는 자기 이름이 덕팔이라며 이 집에서 머슴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흥, 이 집 머슴들은 야단 몇 번 쳤더니 꼬리를 말고 나가버렸다네. 자네도 그렇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는가? 마님은 너무나도 기뻤지만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겁부터 주었지요. 헌데 이 덕팔이라는 사내 배심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전 그런 쭉정이 같은 것들과는 다릅니다요. 세경만 제대로 챙겨주시면 몸이 부서져라 일하겠습니다요. 오히려 씩 웃더니만 가슴을 탕탕 치며 호언장담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호쾌함이 마음에 든 마님은 두말 않고 덕팔이를 집에 들였습니다. 이 덕팔이는 허우대만 멀쩡한 것이 아니라 힘도 장사였답니다. 하여 아무리 힘든 일도 척척 손쉽게 해치우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마님도 점점 덕팔이가 마음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덕팔이 그것 반신반의했는데 아주 물건이로고. 덕분에 집안 살림이 몰라보게 나아졌구나. 거기다 어찌나 명랑한지 아무리 힘들어도 웃는 낯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멋진 사내였지요. 마님이 짜증을 내도 덕팔이는 싱글싱글 웃으며 받아내니 마님도 점점 덕팔이가 좋아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할 일을 오전에 다 끝낸 덕팔이가 점심을 먹자마자 곧바로 방에서 낮잠을 청했습니다. 어휴, 오늘따라 날이 무척 덥구나. 에라이, 이건 좀 걷어올리자. 날이 하도 무더워서 문도 열고 웃돌이도 걷어붙였지요. 그런데도 더운지 그만 잠결에 바지까지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마님이 덕팔이에게 뭘 좀 시킬 일이 있었지요. 덕팔아, 방에 있느냐? 헌데 마님이 불러도 덕팔이 그것이 대꾸를 안 하는 것이었죠. 아니, 너 왜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것이야. 덕팔아, 답답했던 마님은 더 참지 못하고 덕팔이 방에 들어가고 말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덕팔이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대자로 뻗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원하게 코를 고는 것이 잠이 든 것 같았지요. 기겁한 마님은 얼굴이 새빨개졌답니다. 그리고는 얼른 부엌으로 달려나갔지요. 에고 망측해라. 이게 무슨 일이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간신히 정신을 차린 마님은 냉수 한 그릇을 벌컥벌컥 들이켰지요. 그런데 언뜻 마주친 덕팔이의 물건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기세 좋게 솟은 것이 크기가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무슨 기둥을 세워놓은 것 같더니만. 마님은 덕팔이 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3년째 생과부 신세인 마님인지라 너무나도 오래간만에 물건을 보고 말았으니까요. 마음이 설레어서 도저히 잊히지가 않았지요. 마침 집안에 아무도 없으니 살짝 한번 보고 와도 괜찮겠지. 몇 번이나 망설이던 마님은 결국 덕팔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 앞에 선 마님은 심장이 너무 뛰어 금방이라도 입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지요. 어째 숨도 잘 안 쉬어지고요. 마님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덕팔이 방문을 조심스레 열었답니다. 여혹시 나무기둥이 눈에 들어왔지요. 아니 원세상에 저게 정령 사람의 것이란 말인가. 이렇게 보고도 내 눈을 믿을 수가 없구만. 마님은 입을 떡 벌리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헌데 저 큰 걸로 어떻게 일을 치른담. 몸이 성할까 모르겠네 정말. 한참을 그러고 있던 마님은 바깥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자 후다닥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잠시 미쳤나 보다. 머슴방을 멋대로 엿보다니 내가 미쳤지 정말.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진 마님은 아까 본 것을 잊으려 애를 썼지요.
그런데 그럴수록 오히려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었지요. 그날 마님은 도통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덕파리의 것이 떠오르니 도통 잘 수가 없었지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마님은 눈이 벌게져서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안 되겠다. 오늘은 동네 아낙네들이랑 바람이라도 쐬러 나가야겠어. 하여 마님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공진사댁 부인과 함께 가까운 사찰로 마시를 나갔지요. 아미타불, 불공을 들이면 마음의 번뇌가 사라질 것이외다. 바람도 쐬고 큰 스님 설법도 들으니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았지요. 그렇게 점심 공양 무렵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대웅전 바깥에서 스님들이 종을 울렸답니다. 그런데 안방마님은 나무기둥으로 종을 치는 걸 보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주 아래가 시큰거렸지요. 에그머니나, 저게 뭐야? 뭐긴 뭐예요? 종대로 종을 치는데요. 왜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러세요? 아, 아니요. 잠시 덕파리가 떠올라서. 네, 덕파리가 떠올라요? 말이 헛나온 마님은 기겁을 했지요. 해서 얼른 둘러대고는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공진사댁 부인이 불렀지만 마님은 서둘러 산을 내려왔답니다. 한달음에 집에 도착했는데 마침 덕파리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님. 마실은 잘 댕겨 오셨습니까요? 덕파리? 아이고, 어서 비켜라. 예, 뭐라굽쇼? 덕파리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간 마님은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었나 보다. 집에서도 덕파리, 나가서도 덕파리. 왜 자꾸 덕파리가 눈에 아른거리냔 말이야. 그러다 보니 마님은 점점 참는 게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덕파리가 맴돌았으니까요. 고민하다 못해 마님은 결국 덕파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마님? 오늘은 다른 일 집어치우고 장터에 다녀와야 한다. 가서 무명천 세필이랑 명주실 5패만 사오거라. 가는 김에 술도 한잔하고 오고. 알겠습니다요. 잊지 말거라. 돌아오면 꼭 나를 깨워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덕파리는 읍내에 갔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지요. 술 한 잔 걸친 덕파리는 명령대로 마님을 깨우러 갔습니다. 마님, 지 덕파리입니다요. 말씀대로 장터에 댕겨왔습니다요. 헌데 마님은 도통 일어나지를 않았지요. 마님, 그만 일어나시지요. 하여 덕파리는 마님을 흔들어 깨워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마님은 눈을 뜨지 않았지요. 덕파리가 가만히 뜯어보니 마님은 속고 차림으로 아주 곤히 자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호롱불 아래에 뽀얀 마님의 살결이 너무나도 희고 고와 보였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쩜 이리 곱단 말인가. 그 깨끗한 것을 본 덕파리는 심장이 쿵쿵쿵 뛰는 것이었죠. 꼭 마치 온몸의 피가 한 곳으로 쏠리는 것 같았답니다. 거기다 술까지 한 잔 걸쳤으니 자제력이 금세 다 날아가 버렸지요. 결국 덕파리는 에라 모르겠다. 마님 위로 올라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짐승으로 돌변한 덕파리와 함께 밤이 깊도록 황홀경을 맛보았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어이구, 대체 어쩌자고 일을 벌였는가. 퍼뜩 정신이 든 덕파리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마님은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지요. 도저히 오늘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이 너무나도 후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방 셋을 만나고도 이 좋은 걸 여태 몰랐다니. 지금껏 내 인생이 뭐였단 말인가. 그날 이후 마님은 덕파리만 봐도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자꾸만 그날 일이 떠올랐으니까요. 헌데 이 야속한 덕파리는 요새 마님을 슬슬 피해 다니는 것 같았지요. 아니, 덕파리 이 무정한 것은 그날 일을 싹 다 잊기라도 한 건가? 왜 자꾸 날 피하는 것이야? 이미 온 마음이 덕파리에게 쏠린 마님은 도저히 이대로 잊을 수 없었지요. 그리하여 다시 한번 덕파리와 있을 방법을 몰두하였답니다. 그날 저녁 마님은 덕파리가 오기 전에 아무도 몰래 덕파리 방에 술상을 차려두었지요. 응? 이게 웬 술상이냐?
히히 땡 잡았구나. 덕파리는 의심도 않고 술부터 들이켰지요. 그렇게 신나게 먹고 마신 덕파리는 문득 소피를 보러 측간으로 향했답니다. 헌데 측간에 다녀오니 툇마루에 무언가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보니 마님이 입던 치마 저고리였지요. 기겁한 덕파리는 얼른 옷을 주워 안방으로 찾아갔지요. 마님, 옷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요. 헌데 아무리 불러도 마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안방문을 열어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뭔 일이랍니까? 마님이 실오라기도 하나 없이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덕파리는 또다시 짐승으로 돌변하고 말았지요. 덕파리가 돌아가자 마님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어째 덕파리랑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은 것 같구나. 그리하여 마님은 밤이 외로울 때마다 덕파리 방에 술상을 봤답니다. 그리고 툇마루에 치마를 두면 덕파리는 어김없이 짐승으로 변하는 것이었죠. 마님에겐 그야말로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답니다. 헌데 날이 갈수록 덕파리의 얼굴이 자꾸만 어두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님, 지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요. 뭔데 그렇게 무게를 다 잡느냐? 어서 말해보거라. 지가 사실 마님에게 숨기는 것이 있습니다요. 그동안 기억이 없는 척했던 걸 고백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마님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자 덕파리는 힘들게 입을 열었지요. 지는 사실 큰 도적단의 일원입니다요. 이 집에 온 것도 미리 사전 조사를 하려고 온 것입니다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덕파리가 도적이라니요. 거기다 이 집을 털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니요. 마님은 처음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서 눈만 깜박깜박했답니다. 헌데 덕파리의 기색이 도저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었지요. 마침내 마님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널 믿고 몸도 주고 마음도 줬는데 나한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마님은 덕파리의 가슴을 치며 엉엉 울었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그래도 마님이 저한테 이리도 잘해주시니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요. 나가거라.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관아의 고발은 하지 않을 것이니 내 눈앞에서 썩 꺼지란 말이다. 네, 마님. 그럼 행복하시고 또 만수무강하십시오. 덕파리는 큰 절을 올리고는 집을 나왔답니다. 돌아서는 덕파리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그러나 지켜보던 마님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답니다. 그렇게 덕파리가 가버리자 마님은 사또의 방을 찾았습니다. 마침 사또는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왔던 것이지요. 무슨 일이시오, 부인? 부인이 내 방을 다 찾고. 큰일입니다. 도적대가 이 집을 노리고 있다는군요. 그 말을 누구에게 들었소? 덕파리가 말해주었습니다. 덕파리가? 어째 사또는 비웃음만 흘렸답니다. 부인, 나한테 중요한 것은 쏙 빼고 말을 하는구만. 네, 중요한 것을 빼다니요. 부인과 덕파리가 무슨 사이인지 왜 말을 못하나? 사또의 말에 마님은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지요. 이미 사또는 둘의 관계를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 마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고 말았지요. 난 이미 알고 있었다오. 둘이 내 눈을 피해 뭔 짓을 하는지 말이야. 그런데 이제 들통날 것 같으니 도적대가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를 해.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제 말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또. 듣기 싫소. 그대 아버님이 정승대감만 아니었으면 내 벌써 그대를 내쳤을 것이오. 귀띔을 하려다가 욕만 잔뜩 얻어먹은 마님은 황망한 얼굴로 사또의 방을 나왔지요. 화가 단단히 난 사또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님은 도적이 집을 노리고 있다는 것보다도 덕파리와의 일을 들켰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사실 이 집에는 개순이라는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한때 사또의 총애를 받았지만 이제는 질려서 버려진 여인이었지요. 헌데 이 개순이가 남몰래 덕파리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팔이 이 야속한 것이 좋다는 날 냅두고 대신 마님을 넘봐. 두고 보아라.
이 연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덕파리가 자기 대신 마님하고만 알콩달콩 지내니 자연 가슴속에 앙심이 생겼습니다. 시커먼 감정이 무럭무럭 솟은 개순이는 도저히 가만 있을 수가 없었지요. 하여 벌써 보름도 전에 사또에게 마님과 덕파리의 관계를 낱낱이 고해바치고 말았던 것이지요. 감히 내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머슴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로 지내다니. 질투에 눈이 먼 사또는 마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가 없었지요. 하여 욕만 한 바가지 퍼붓고 말았습니다. 지금껏 저주다 횡액이다 겁내면서 마님을 멀리했지만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참으로 속 좁은 사또가 아닐 수 없었답니다. 앞으로는 부인 단속을 철저히 해야겠어. 아주 딴 데 눈도 못 돌리게 단단히 버릇을 고쳐 놓아야지. 사또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며칠이 지났지요. 그동안 마님은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였답니다. 어딜 가나 개순이 이것이 딱 붙어서 감시하니 숨도 못 쉴 지경이었지요. 허나 정작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큰일이구나. 덕파리가 알려준 날짜가 자꾸만 다가오는데 사또는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으시다니. 걱정이 태산이었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시간은 흘러 어느새 도적대가 작정한 날짜가 되었답니다. 마침 몹시 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마항날이 어두워지는데 바깥에서 무수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요. 여기가 고래 사또 집인가? 걔야, 탐관어리답게 아주 으리으리한 곳에서 사는구나. 아니, 누구시오? 누구라고 이름을 대면 네가 알겠느냐? 썩 비키거라. 그래, 어르신들 하는 일에 계집종이 나서서 쓰나. 문짝이 부서지더니 복면을 쓴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덕파리가 말한 도적대였지요. 기겁한 사또가 아락바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이 집이 구례 사또의 집이라는 걸 모르느냐? 알고 왔지 모르고 왔겠어? 그나저나 한바탕 칼춤을 출까 했는데 어째 지키는 이가 한 놈도 없어이다. 허나 도적대는 낄낄대며 놀릴 뿐이었지요.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지만 수하의 포졸 한 명 없는데 별 수 있겠습니까? 털리는 꼴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만 했지요. 자, 감 나가는 것은 모조리 털어버려라. 광도 열고 창고도 털어라. 안방도 사랑채도 잘 뒤져보고. 아니, 이놈들이 어딜 올라오느냐? 썩 꺼지지 못하겠느냐? 도적들이 사랑채까지 뒤지니 사또는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엔 사또가 숨겨둔 재물이 잔뜩 있었으니까요. 하여 사또는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도적대에게 덤벼들었답니다. 이 사또가 미쳤나? 왜 이리 발작이여? 발작 일으킨 사또에겐 칼이 약이지. 비켜보게. 그러자 도적들은 한 칼에 사또를 베어버렸답니다. 주제도 모르고 덤비던 사또는 그렇게 허무하게 죽고 말았지요. 사또가 죽자 집안 하인들은 죄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모래성이 무너지는 꼴이었지요. 저기 계집이 하나 도망간다. 붙잡아라. 내가 간다. 야, 붙잡았다. 도망치던 개순이가 도적에게 붙들리고 말았지요. 머리채를 탁 낚아챈 도적은 그 자리에서 개순이를 희롱했답니다. 개순이가 비명을 질렀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야말로 나쁜 여인에게 어울리는 벌이었답니다. 야, 이놈의 집구석에는 없는 것이 없구나. 어서 가져가자. 아니다, 저것도 가져가자. 도적들은 사또 집을 마음껏 뒤지면서 재물을 약탈하였습니다. 희낙낙하던 도적들은 마침내 마님이 있는 안방까지 들어왔답니다. 캬, 이제 보니 사또 부인이 아주 절세기로구만. 아니, 아녀자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다니. 그러고도 사내대장부요? 사내대장 보니까 여인을 찾는 게 아니겠나? 마님이 반항을 했지만 사내들 힘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꽁꽁 묶여서는 다른 재물과 함께 수레에 척 실렸습니다. 마님은 졸지에 도적들에게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지요. 멈추시오. 아니, 니놈은 도망친 덕팔이 아니냐? 왜 우리를 가로막느냐? 도적들이 지리산을 오르는데
누군가 가로막는 이가 있었습니다. 한패였던 덕팔이었지요. 허나 창을 든 덕팔이의 태도는 어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니놈이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느냐? 왜? 니 것도 한몫 달라고 하려느냐? 아니요. 내 몫은 필요 없소이다. 그럼 왜 가로막느냐? 거기 마님께 신세진 일이 있어 갚으러 왔소이다. 그러니 마님은 풀어주고 가시오. 흥, 우리가 왜 니 말을 듣겠느냐? 이년은 미색이 출중하여 아주 쓸모가 많아 보인단 말이다. 하는 수 없이 덕팔이는 도적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덕팔이는 혼자였지만 도적들은 줄잡아 수십 명도 넘었지요. 허나 덕팔이의 창솜씨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 덤벼드는데도 창 하나로 모조리 무찌르는 것이었죠. 에이, 저놈은 혼자다. 한꺼번에 덤벼들어라. 해치워도 몰려오니 덕팔이는 점점 궁지에 몰렸지요. 한 놈을 쓰러뜨리는데 옆에 놈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덕팔이의 어깨에 길게 상처가 나고 말았지요. 그놈을 쓰러뜨리자 이번엔 반대쪽 팔에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덕팔아, 난 괜찮으니 달아나거라. 지켜보던 마님은 발을 동동 굴렀답니다. 마님, 제가 갑니다. 그 순간 덕팔이의 몸이 솟구치더니 마님 옆으로 한다름에 달려왔지요. 얼른 밧줄을 끊어낸 덕팔이는 그대로 창을 던져버리고는 마님을 업었습니다. 저놈이 여자를 데리고 달아난다. 설아, 갈 때 가더라도 여자는 두고 가라. 뒤에서 도적들이 아우성을 쳤지만 덕팔이를 붙잡지는 못하였지요. 그렇게 덕팔이는 마님을 업은 채 더욱 더 깊은 산속으로 달아났습니다. 한참을 달려간 덕팔이는 어느 이름 모를 동굴에 들어가고 나서야 마님을 내려놓았지요. 이 상처 좀 보게. 덕팔아, 괜찮으냐? 마님이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요. 만신창이가 된 덕팔이를 보자 마님은 눈물이 주르륵 흘렀답니다. 비록 자기를 배신한 덕팔이였지만 이렇게 돌아와서 상처를 입으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지요. 그간 야속했던 마음까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어쩌자고 그랬느냐? 도적이 한둘이 아니던데. 그러다가 네가 죽기라도 하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하, 마님이 절 위해 울어주시는 것을 보니 기쁘기가 한량없습니다요. 여기서 웃음이 나오느냐? 마님 눈에서 눈물을 쏙 빼놓고 웃음이 나오느냔 말이다. 아픈 사람 붙잡고 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마님은 옆에 주저앉아 눈물을 훔쳤답니다. 그나저나 도적들이 찾고 있으니 큰일이구나. 걱정 마십시오. 이 동굴은 바깥에서 보면 좀처럼 찾기가 어렵습니다. 조심만 하면 들키지 않을 것입니다요. 그럼 다행이다. 네가 다 나을 때까지는 여기서 숨는 게 좋겠구나. 그리하여 마님과 덕팔이의 동굴 속 생활이 시작되었지요. 다행히도 동굴에는 덕팔이가 숨겨둔 식량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 마님은 바깥의 계곡에 나가서 조심스럽게 물만 떠왔습니다. 그것도 밤이 어두운 다음에만 하니 도적들이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찾아낼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니 어느덧 덕팔이도 걸어다닐 정도로 몸이 나았답니다. 마님, 슬슬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 있다가는 언젠가는 놈들에게 들킬 것이 틀림없습니다요. 그래야지. 헌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구나. 마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딜 가나 도적들을 걱정해야 할 판이었지요. 사또가 그렇게 당했으니 구례에 누가 나서서 도적들을 막겠습니까? 마님의 아버님이 한양에서 대단한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내가 왜 아버님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까? 그렇구나. 아버님의 도움을 빌리면 도적들을 능히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헌데 여기 지리산에서 한양까지는 100리도 넘는 길이었지요. 도적이 들끓고 있는데 어찌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옆에는 다친 덕팔이까지 있으니 도저히 방도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 이 소식을 전할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요. 덕팔이의 말에 마님은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계획이었으니까요. 헌데 지금은 방법이 없으니 얌전히 덕팔이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지요.
둘은 야음을 틈타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지리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지요. 마님이 부축하고 다리를 다친 덕파리는 창을 의지해 걸음을 옮겼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는데 그만 주위를 수색하던 도적들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저기 있다. 저놈들을 잡아라. 덕파리의 창이 번쩍 하더니 막아서는 도적을 쓰러뜨렸습니다. 허나 도적들은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었지요. 마님과 덕파리는 그야말로 정신없이 도망쳤답니다. 그렇게 밤새 추격전을 벌이니 어느새 강가까지 내려왔습니다. 마님, 섬진강입니다. 오냐, 네 말대로 여기까지 왔구나. 강폭이 넓은 섬진강에는 나룻배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허나 다들 손사래를 치는 것이었죠. 저 멀리 도적들이 쫓아오는데 누가 그들의 분노를 사고 싶겠습니까? 우리를 태워줄 필요는 없소이다. 대신 이 비녀를 드릴 테니 배나 한 척 빌려주시오. 어이쿠, 옥비녀가 아니오? 딱 봐도 보통 물건이 아닌데 이걸 주겠다는 것이오. 덕파리가 마님께 받은 옥비녀를 넘겨주자 사공은 조아라 배를 넘겼답니다. 어차피 자기가 몰 것도 아니니 도적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마님, 배가 준비되었습니다. 어서 가시죠. 다른 사공과 이야기를 나누던 마님은 덕파리가 몰고 온 나룻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하여 덕파리는 배에 마님을 태우고는 나룻배를 띄웠지요. 참으로 묘한 이로구나. 이러면 네 다친 다리로도 얼마든지 도망을 칠 수 있을 것이야. 둘을 태운 나룻배가 강을 따라 쭉쭉 멀어졌습니다. 강가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도적대는 다른 나룻배를 여러 척 빼앗아 추격을 시작하였지요. 도적들의 배가 물매아미처럼 퍼지니 사뭇 그 기세가 흉흉했답니다. 서라, 잡히면 그대로 물고기밥을 만들어줄 것이다. 뒤에서 도적들이 악다구니를 쳤지만 덕파리는 기세 좋게 배를 몰았지요. 그렇게 추격전은 하루 종일 이어졌답니다. 허나 도적들은 끈질기게도 따라붙었습니다. 덕파리와 마님은 배 위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배를 몰았지요. 마님, 저기 서오나루가 보입니다요. 드디어 왔구나. 어서 가자꾸나. 저기 강 건너편에 나루터가 보였습니다. 도적들이 몰려온다는 소문에 사람은 눈 씻고도 보이지 않았지요. 둘은 얼른 배를 나루에 대고는 창고로 뛰쳐들어갔습니다. 배에서 쓰는 물건을 보관하는 커다란 창고였지요. 이것들이 마침내 도관에 든 쥐로구나. 자, 순순히 나오거라. 바깥에서는 도적들이 겹겹이 창고를 둘러쌌습니다. 안 나오느냐? 안 나오면 이대로 불을 싸질러 버리겠다. 멈추시오. 나가겠소이다. 잘 생각했다. 바깥에서 도적두목이 외치는 소리에 덕파리가 걸어 나왔습니다. 조 미스니 마님도 나왔지요. 그런데 마님 뒤로 포졸들이 줄줄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새 포졸들은 꾸역꾸역 나타나서 도적들만큼이나 많아졌지요. 응? 저 포졸들은 어디서 온 것이냐? 기겁한 도적두목이 입을 딱 벌렸습니다. 아주 파리가 들어갈 정도였지요. 놀랐느냐? 우리 마님이 한양에서 새도 당당하신 최정승 대감의 따님이라는 것을 몰랐나 보구나. 사실 둘이 도망칠 때 마님은 다른 뱃사공에게 편지를 전했답니다. 끼고 있던 옷가락지를 죄다 넘겨주니 사공은 흔쾌히 편지를 최정승에게 전달하였지요. 편지는 외동딸이 서오나루에 갇혀 있으니 제발 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외동딸을 끔찍이 아끼는 최정승이 가만히 있을 리 있겠습니까? 당장에 말을 태워 포조를 보내니 그 수가 도적들과도 맞먹는 것이었지요. 이놈들, 우리를 가지고 놀아. 저딴 포졸들은 다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어서 쳐라. 도적두목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응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야 그럴 것이 벌써 다들 등을 돌려 달아나고 있었으니까요. 그제야 뒤를 돌아본 도적두목은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도적들이 그러면 그렇지. 부사관, 말을 가져오게나. 지켜보던 포도대장은 씩 웃고는 말에 올라탔지요. 그리고는 다른 병사들과 말을 달리니 그날부로 도적들이 모조리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훔쳐간 재물도 죄다 찾아낼 수 있었지요.
둘은 당당히 구례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고맙다, 덕팔아. 이게 다 네 덕이다. 지는 마님께 진 빚을 갚은 것뿐입니다요. 아니다. 내 평생에 서방을 셋이나 두었는데 결국 믿을 만한 사내는 너뿐이었던 것 같구나. 마님은 기쁨에 모시겨 덕팔이 품에 안겼답니다. 덕팔이도 마님을 으스러지게 안아주었지요. 그렇게 둘은 다시 한번 구례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님, 그럼 이제 재간은 안 하실 건가요? 서방이라면 지긋지긋하구나. 내 체질에는 서방 대신 네가 딱이다. 그 뒤로 한양의 최정승 대감은 더 이상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딸이 괜찮다고 극구 사양하니 아무리 대감이라도 별 수가 없었지요. 대신 구례에 많은 재물을 보내어 딸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왔답니다. 그 뒤로 마님과 덕팔이는 낮에는 머슴과 주인으로 있었지만 밤에는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는 삶을 살았지요. 덕팔아, 내 나무 기둥이 어디로 갔느냐? 이리 와서 똑바로 세워보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어디 한번 안방에서 공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요. 그렇게 둘은 서로를 희롱하니 즐겁지 않는 밤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